오랜만에 제가 이 모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헤라니를 제가 모델로 매셔왔습니다. 오늘 약간 메이크업을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2월, 3월이면 또 새학기잖아요. 그래서 새내기 분들이 좀 쉽게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못난이 안경을 한번 좀 장착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오, 잘 보여. 아니 원래는 무슨 메이크업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제가 어제 릴스를 보다가 약간 중학교 친구가 혼자 처음 화장 도전하기 이런 릴스를 올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아, 이 진짜 화장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가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아, 마침 혜란이한테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진짜 완전 왕초보분들, 화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, 뭐 갓 20살이나 아니면 요즘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실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애기들이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찍어봐야겠다 제대로 해서 좀 속성과의 식으로 진짜 하나하나 잘 알려주면서 깔끔하고 내추럴한 새내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품은 사실 좀 고가의 제품보다 약간 로드샵이나 아니면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좀 해보려고 해요. 왜 비싸면 사실 꺼려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혜란이한테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거의 1, 2년 전에도 한번 제 모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또 멀멀한 그런 톤이 유행이기도 하고 그런 뉴트럴한 톤을 이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혜란이가 이 볼살이 너무 많이 쪘어.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턱은 되게 뾰족하고 이쁜데 얼굴이 작으니까 이 볼살이 파티즈. 다람쥐 같아. 여기 나도 뭐 물고 있는 줄 알았어. 자, 일단 베이스를 먼저 해볼게요. 저는 아무리 아이 메이크업을 잘 해놔도 이 피부 화장이 지저분하거나 얼룩덜룩하면은 되게 메이크업에 대한 퀄리티가 진짜 훅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샵에서는 스텝 친구들이 베이스를 한 톤만 깔고 이제 넘어와서 제가 색조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얇게 한 톤을 깔고 넘어오라고 하거든요. 근데 베이스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많이 예민해지는 편인데 특히나 이게 베이스를 친구들이 기초 작업을 이제 스킨케어 단계를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한 톤 깔고 왔을 때 딱 보면은 알거든요.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른 거랑 스킨케어를 진짜 차곡차곡 잘 쌓아서 예쁘게 잘 다져놓고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거랑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대충 해서 보내는 친구들은 제가 꼭 끝나고 항상 베이스를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. 꼼꼼히 바르라고. 그래서 저는 일단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의 선택 그런 거보다 이 피부 화장은 스킨 로션의 선택 그리고 그 스킨 로션을 얼마나 잘 꼼꼼히 잘 바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스킨케어 바르는 그런 동작도 좀 오래 꼼꼼히 해주는 편이거든요. 기초 제품을 고를 때도 아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제형이나 발림성을 고려해서 피부 결을 뜨지 않고 예쁘게 잘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의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마녀공장의 이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와 크림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좀 촉촉하고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줄게요. 이것도 제가 처음 써보고 지금 2통째 쓰는 건데 2통째도 반절을 벌써 다 썼거든요. 항상 출장이 많으니까 항상 출장 가방에 넣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한 겹 먼저 피부 결을 정돈을 해줄게요. 이 제형을 보여주면은 이 에센스 토너는 점도 있는 고농축 제형이에요. 그래서 이 토너 하나만 발라도 될 정도로 건조함을 잘 잡아주는 제품인데 오늘은 속광 베이스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좀 덧발라가지고 레이어를 해줄게요. 이거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줘요. 저는 이 스킨 단계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가지고 피부 결 방향대로 닦아주는 편이거든요. 피부 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닦아줄게요.
요즘같이 진짜 날도 차갑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환절기나 아니면 칼바람 때문에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피부가 되잖아요. 이제 그런 피부에 이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를 이용을 해서 좀 보습력을 잘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에 붙은 먼지나 이물질들을 좀 정리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 결을 깨끗하게 닦아줄게요. 위로 떠보시고 이런 눈 밑 구석구석이나 이런 굴곡진 부분들도 꼼꼼히 잘 화장솜으로 닦아주는 거예요. 하고 당연히 한 겹 한 겹씩 쌓아서 올릴 때마다 이 두드리면서 흡수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. 먼지를 좀 닦아내주고 나서 한 번 더 손을 이용을 해서 피부 결에 좀 더 수분을 채워줄게요. 피부 결이 좀 들뜨거나 예민해지신 분들은 스킨이나 이런 토너 제품을 저는 한 3-4번 정도까지 바르라고 하거든요. 그냥 한 번만 바르고 피부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랑 스킨을 한 3-4번 정도 정말 촉촉하게 레이어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그 피부 결이 정말 틀려요. 진짜 당연히 스킨 토너 이런 제품을 여러 번 촉촉하게 다져준 상태에서 파데를 올려주면 진짜 피부 결이 매끈해지거든요. 그 각질들이 다 정돈이 돼서. 그래서 저도 피부 결을 만졌을 때 엄청 건조하거나 많이 예민해서 들떠있는 피부는 꼭 이렇게 화장솜으로 한번 작업을 해주고 손으로 이 토너를 좀 여러 번 덧발라줘요.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잘 펴발라주고 두드려주는 거예요. 이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가 피부에 효과적으로 보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녀공장만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낸 토너예요. 그래서 에센스의 보습력과 이 앰플의 깊은 영양감을 이 토너 하나에 가득 담아서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더욱더 진한 보습감을 잘 줄 수 있는 토너라서 제가 요즘 메이크업 베이스 전에 잘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런 눈 밑에도 꼼꼼히 잘 발라줄게요. 항상 이렇게 펴바르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돼요. 저는 이 두드리는 작업을 꽤나 오래 하거든요. 그래야 이 보습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좀 잘 들어가서 피부 겉에 있는 각질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눌러줘요. 그게 잘 눌러야지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덜 뜨거든요. 평소에 내가 건조해서 잘 일어났던 뭐 입가라던가 이런 미간, 이마라던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 번 덧발라서 두드려주면 좋겠죠? 지금 그냥 화장솜으로 가볍게 닦아주고 이제 손에 덜어가지고 한번 펴발라준 게 단데 뭐 앰플까지 바른 정도의 촉촉함이 피부 결에서 좀 느껴지거든요. 그만큼 보습력이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상태를 좀 더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크림을 발라줄게요. 이 판테토인 크림을 이용을 해서 피부 보습력이 날아가지 않게 좀 꽉 잡아줄게요. 저는 이 크림의 제형감이 진짜 좋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보습 크림이라고 해서 되게 꾸덕꾸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촉촉함이 되게 들어있는 그런 말캉한 제형이에요. 그래서 베이스가 더 쫙 밀착되고 약간 은은한 속광도 올라와가지고 좋더라고요. 베이스 하기 전에. 되게 그냥 쫀쫀하기는 한데 엄청 꾸덕한 제형이 아니라서 저는 좋았어요. 이 크림 제품도 아까 토너와 마찬가지로 판테놀과 액토인의 비율이 4:1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피부 장벽에 좋은 세라마이드도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.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형의 크림이에요. 약간의 쫀쫀함이 있어서 이 되게 건조한 날씨 속에서 금방 날아가지 않고 수분과 보습력을 꽉 안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크림을 발라줄 때 피부 결을 계속 다져주는 게 중요한데 약간 많이 모공이 있어서 요철이 심한 부분은 이렇게 롤링하면서 크림을 발라주면 그 각질들이 살짝 약간 녹는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
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크림을 발라주면서 보습을 채워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꾹꾹 텐션감을 주면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피부 겉에 불필요한 유분기가 남아있지 않고 잘 흡수가 되면서 파운데이션을 이 위에 발랐을 때 예쁜 피부 윤광이 돌거든요. 이런 눈 밑에도 건조하지 않게 진짜 약간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촉촉한 상태로 기초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피부 화장이 잘 먹으려면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녀공장의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랑 크림을 이용을 해서 기초를 잘 다져놔주면 촉촉한 베이스를 완성시킬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. 지금 이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.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파운데이션을 얼른 발라서 헤라니의 쌩얼을 지켜줄게요. 이거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인데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스쁘아 뷰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. 피부에 발라주겠습니다. 쿨바닐라 컬러고 약간 제형감이 촉촉한 제형인데 너무 글로우하지 않고 딱 예쁘게 피부 윤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헤라니처럼 피부가 좋은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러블이 조금 있고 피부 요철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너무 글로우하지 않는 딱 적당한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랑 뭐 리퀴드 컨실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잘 커버력이 좋았던 제품이랑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거든요. 저도 이 파운데이션 하나만 사용할 때도 많지만 다른 좀 더 커버력 있는 제품이랑 섞어서 사용할 때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섞어 쓰기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브러쉬에 이렇게 고르게 잘 묻혀주고 이것도 역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펴발라줘야 되는데 이 펴바르는 단계도 되게 중요해요. 이 일정한 양으로 고르게 펴발라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뭉치지 않고 좀 균일하게 피부에 싹 감기면서 피부 결이 예뻐요. 그리고 이런 촉촉한 수분 스펀지로 살짝 텐션감을 너무 아프지 않게 주면서 꾹꾹 눌러주듯이 베이스를 해줘서 착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일반 스펀지를 써도 되지만 피부 결을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? 그럴 때 이런 수분 스펀지를 써주면 밀착력은 좋아지고 피부 결이 건조하지 않게 진짜 이 예쁜 윤광을 좀 표현해줄 수 있는 스펀지를 사용을 하시면 더 좋아요. 이렇게 지금 많이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펀지로 양을 조절하기도 하면서 얇게 다시 싹 피부에 얹어주거든요. 그리고 지속력을 높이려면 이 두드리는 작업을 꽤 오래 해주셔야지 지속력도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냥 대충 두드리면 피부에 진짜 밀착이 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꼼꼼히 이런 넓은 면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팡팡팡팡 잘 두드려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손자국이 나지 않아야 이 파운데이션이 얇게 잘 밀착이 됐다는 거예요. 일단 이렇게 1차로 한 톤만 얇게 피부 화장을 해주고 눈 화장을 먼저 해볼게요. 오늘 섀도우는 약간 뮤트한 느낌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모브톤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이 브라운 계열을 사용을 해줄게요. 너무 진하지 않게 뉴트럴하게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.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뮤트 라이브러리라는 컬러예요. 되게 컬러 구성이 좋아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기 좋고 너무 진하거나 과하게 할 그런 컬러는 아니어가지고 딱 새내기 분들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베이스 섀도우를 이거를 이용을 해서 넓게 눈두덩이에 한 톤만 가볍게 깔아줄게요. 이 베이스 섀도우는 눈두덩이 전체를 그냥 가볍게 깔아주고 자연스러운 1차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라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 베이스 섀도우 겸 약간 파우더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 베이스 섀도우는 이렇게 넓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딱 한두 번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듯이 아이오 홀까지 넓게 발라줘요. 음영 브러쉬 사이즈는 딱 이 정도? 살짝 쌍꺼풀 선까지 바를 수 있는 두께감의 브러쉬 크기가 좋아요.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. 살짝 뮤트한 색감이다 보니까 발색력이 그렇게 막 엄청 진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진하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치만 항상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주고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아무리 내추럴한 컬러여도 눈에 이렇게 바로 올리면 좀 얼룩덜룩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.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약간 실수 중에 하나가 옅은 컬러여도 그냥 바로 눈두덩이에 올려버리는 거. 이렇게 찍히거나 뭉치게 되면 수습도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손등에서 양을 조절을 해주면서 브러쉬에 고르게 묻을 수 있도록 좀 조절하게 해주는 단계거든요, 이게. 딱 쌍꺼풀 라인까지. 눈 모양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베이스 컬러를 이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았다면 그것의 한 반절 정도만 이 음영 컬러를 발라주면 눈을 뜨면 아주 살짝 이 음영 컬러가 보이거든요. 이 정도 범위까지 발라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섀도우가 뭐 부어 보인다거나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저는 그게 사실 뭐 섀도우 컬러도 컬러지만 이 바르는 범위에 의해서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뭔가 화장의 느낌이 많이 안 나는 게 이 범위를 어디까지 발라야 될지를 잘 몰라서 뭔가 원하는 느낌이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앞에 큰 거울을 보면서 양쪽에 진하기가 제대로 발려져 있는지 대칭이 잘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하면은 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살짝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음영 컬러를 발라줄 때는 아까 발랐던 베이스 컬러와 경계가 지지 않게 그 중간을 잘 풀어주면서 발라주시면 돼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분들은 뭔가 리퀴드 타입, 붓펜보다는 펜슬이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펜슬을 이용을 해서 좀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그려줄게요. 저는 이제 펜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클리오 거긴 한데 이 클리오 펜슬을 진짜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.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2번이랑 6번을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좀 그려줄게요. 사실 화장을 진짜 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나는 뭔가 진해지는 느낌이 싫어 이런 분들은 약간 6번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그렇게 진하지 않은 컬러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거든요. 이 정도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점막을 채워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눈매가 좀 또렷해질 거고 아니면 화장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싶고 살짝 진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컬러거든요. 딥브라운 컬러예요. 저는 이 컬러를 더 많이 자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화장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은 6번 컬러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좀 또렷하게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2번 딥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 혜란이가 보면은 눈이 되게 졸려 보이는 눈이에요. 그래서 점막은 좀 진하고 또렷하게 2번을 써주고 눈꼬리마저 진한 컬러로 사용을 해주면은 그 새내기만의 분위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꼬리를 빼주려고 합니다. 이용을 해서 점막을 살살 채워줄게요. 제가 이 클리오 펜슬 라인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진짜 사용하기 쉬운 정도의 발림성이거든요. 이게 펜슬마다 정말 다르지만 진짜 뻑뻑해서 잘 안 그려지는 펜슬이 있어요. 물론 뭐 워터프루프 기능이 너무 좋아서 매트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쉽게 쓱쓱 그려지는 제품이 좀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다음에 좀 더 밝은 컬러로 눈꼬리를 그려줄 건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거울을 보고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그려주면 쉬울 거예요. 또 눈꼬리는 그냥 가볍게. 근데 아무래도 펜슬은 진짜 초보자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끝 처리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최대한 슬림하게 빼줘야지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좀 얇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뷰러로 최대한
뿌리 바짝 찝어주고 이렇게 좀 작은 부분 뷰러가 있어요. 큰 뷰러로 안 찝히는 구석진 부분들을 이런 작은 뷰러로 좀 더 섬세하게 찝어주면 구석구석 이 속눈썹이 다 잘 찝히거든요.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미샤 도 리터치 보정카라 블랙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이 미샤 마스카라는 아마 투명 마스카라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잘 쓰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블랙 컬러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그 투명 잘 안 쓰고 이 블랙을 써요. 그래서 이 블랙이 약간 투명도가 있는 블랙 컬러예요. 그래서 선명하기는 한데 막 뭉친다거나 지저분하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한 퓨어한 메이크업 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. 진짜 자연스러워요. 그냥 내 원래 속눈썹이 이렇게 좀 진하고 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결을 하나하나 좀 살려주고 각도도 맞춰주면서 이 뿌리 안쪽부터 뿌리 위쪽까지 꼼꼼히 발라줄게요. 뭔가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블랙 카라 쓰시면 돼요. 그다음에 애교살도 진짜 오래 많이 쓴 제품인데 투쿨포스쿨 이 프로타주 펜슬 있죠? 이걸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. 질감도 되게 좋고 발림성도 좋아가지고 저도 진짜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. 뭔가 이 애교살의 영역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컨트롤하기 쉬워요. 오히려 브러쉬보다 이런 펜슬이 아마 좀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 영역을 그려가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? 이 펜슬로 좀 잡아주고 저는 한 번 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좀 정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.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돼요.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브러쉬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삼각존은 아까 눈두덩이 음영 컬러로 사용을 했던 컬러랑 살짝 핑크빛을 조금 섞어볼게요. 그래서 여기 언더 쪽을 자연스럽게 안쪽부터 좀 밑으로 살짝 트여 보이게 여기 삼각존을 삼각형 모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. 이 작업만 잘 해줘도 눈이 확 시원해 보이거든요. 그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는 일반 클리오. 제가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클리오가 많이 나오지만 진짜 많이 좋아해요, 클리오 제품을. 언더를 좀 또렷하게 살려줄게요. 그리고 이 붉구대로 속눈썹 방향이라든지 그런 결을 좀 잡아줄게요.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.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맥 섀도우밖에 없기는 한데 눈썹을 그리기에 적당한 섀도우가 요즘은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눈썹 브로우 섀도우 키트 이런 게 따로 팔잖아요? 그런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. 머리 컬러에 잘 맞는 섀도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 저는 이 매트한 붉은기가 없는 섀도우 컬러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 섀도우로 한번 눈썹 틀을 자연스럽게 잡아두는 거예요. 전체적인 이 눈썹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섀도우로 틀을 잡아놓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펜슬을 이용을 해서 잡아주거든요. 요즘 또 눈썹도 내추럴하게 그리는 편이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섀도우로만 채워주는 경우도 많아요. 특히나 이 앞머리 대칭은 잘 맞춰주셔야지 좀 안정감이 들거든요. 브로우 펜슬은 이거 이제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. 루미르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. 진짜 엄청 얇은 심이에요. 그래서 좀 컨트롤도 잘 되기는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. 약간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리기 너무 편한 브로우라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.
이렇게 눈썹 끝은 이 아이라인의 길이보다는 살짝 뒤로 더 그려줘야지 이 이목구비에 안정감도 생기면서 여기 면적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. 눈썹이 짧으면은 눈도 좀 짧아 보이고 여기가 더 넙대대해 보여요. 그래서 살짝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눈썹은 좀 길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피부 화장을 좀 마무리를 해줄 건데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저는 좀 더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리퀴드 컨실러를 섞어가지고 마무리 2차 베이스를 해주는 편이에요. 이걸 두 개를 섞으면은 아까보다 커버력은 조금 더 올라가서 더 깨끗하게 피부 화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. 이게 커버력이 생기면서 살짝 밝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전체를 깐다는 느낌보다 안쪽에 하이라이터처럼 생각을 하시고 안쪽 위주로 약간 얼굴 중앙을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2차 베이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해주고 좀 더 붉은기가 많은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런 컨실러, 코렉터 이런 팔레트로 한 번 더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. 얇게 브러쉬로 이렇게 붉은 자국이 있는 부분들을 펴발라주면서 커버를 해줄게요. 이런 미간 이런 데도 붉은기가 없이 좀 깨끗해야지 전체적으로 톤이 화사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컨실러로 부분적인 커버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약간 피치빛이 도는 컨실러로 여기 다크서클도 가볍게 정리를 해줄게요.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해주고 저는 이제 눈 화장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는데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한 번 더 터치업을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서 애교살 그림자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섞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컬러그램 싱글 섀도우 7번 쿨 플러팅이라는 컬러인데 약간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은 엄청 쉬머한 핑크 베이지 컬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블러셔는 살짝 크림 타입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. 요즘 저도 자주 쓰는 건데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의 크림 블러셔. 이거 두 가지 컬러를 좀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. 3번, 4번 컬러를 섞어가지고 볼 중앙에 좀 귀엽게 발라줄게요. 좀 새내기 분들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사실 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너무 딥하고 어두운 컬러보다 이렇게 혈색감 도는 맑은 컬러로 뭔가 블러셔라든지 색조를 넣어주면 진짜 딱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웃었을 때 딱 튀어나오는 이 애플존에 발라줄게요. 그다음에 코 쉐딩이랑 쉐딩을 넣어줄 건데 페리페라 붉은기 없는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줄게요. 눈매가 또렷해 보이게 이렇게 여기 턱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쉐딩을 넣어줘야지 자연스럽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가장 뒤쪽, 밑에 쪽이 진하게 그리고 남아있는 여분으로 안쪽을 살살 들어와서 펴발라주면 좀 자연스럽게 여기가 작아 보여요. 그다음에 입술 바르기 전에 살짝 파운데이션 썼던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주고 립 펜슬은 하트 퍼센트 로즈 베이지 컬러로 외곽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면서 립 라인을 잡아줄게요. 요즘 이것도 제가 자주 바르는 컬러인데 힌스의 글로우 젤 틴트 로코코라는 컬러예요. 약간 좀 차분한 로즈?
이런 계열인데 이거를 안쪽에다가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. 입술은 살짝 너무 채도 있는 컬러보다는 좀 눌러줄 수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하면은 좀 너무 마냥 애 같지만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차분한 계열로 해주고 블러셔만 조금 더 혈색을 줄 수 있는 컬러로 발라줄게요. 이번에도 클리오 거라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이것도 요즘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크거든요. 이걸로 발색력을 조금만 더 올려줘 볼게요. 짠! 이렇게 하면은 오늘 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새내기 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잘 보고 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정도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도 쉽게 그리고 또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최대한 설명 좀 잘 하면서 다 알려드리려고 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